3번. 살아있는 등기상의 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매 사건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등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이거는 살아있는 등기부 내용이에요. 그것만 올린 거죠. 여기 보면 갑구와 을구를 순서를 섞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어디 있다? 갑구에 있는데요. 2020년 9월 4일 날, 그쵸?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한 거 보니까 2021년도 11월 22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강제경매가 들어온 날은 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집어넣는데 2022년 12월 15일이네요. 자, 이렇게 거래가액이 3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전세가네요. 이렇게 전세 사기가 이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봐야 될 건데, 사회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걸 전세 사기로 봐야 되느냐, 고의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전세 사기로 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차인들이 당시에 매매 거래가를 봤다면 분명히 이게 매매가 거래가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시세가 높았기 때문에 거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냐? 9월 4일 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이 은행이 아니고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또 설정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자가 2020년 9월 4일 날 이걸 이전했네요. 그리고 3억 8천이에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같은 날이에요. 임차인의 대항력권도 9월 4일 날 접수가 됐다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죠. 하지만 대항력이 이길 0시다 보니까 이길 0시에서 우리는 언제예요? 그렇죠. 9월 5일 날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누구보다 선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갑구와 을구에 아무 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 임차인이 된 거는 맞습니다. 선 임차인이 되면서 대항력을 갖다 보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모르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민법과 이화법인 민사특별법을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고 거래할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부동산이 상한가를 칠 때였었어요. 2020년도만 해도요. 부동산의 전세 시장이 폭등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라는 이거가 굉장히 큰 베네핏이 됐고, 오히려 반대로 임대인은 4년 동안 묶이다 보니까 전세값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풍조가 발생했었죠. 상식적으로 매매가액이 전세가액이 같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전세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매매 가격을 몰랐을까? 이건 아니죠. 알았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는 땡볕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 보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후 2021년도 11월 22일 날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이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매매가액과 보증금 가액이 거의 그 전액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임대인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그렇다 쳐도 이것은 방어적인 그런 근저당권 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점유권자인 임차인이 대항력자로 존재하니까 금융기관에선 담보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유자는 부동산의 매매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임차인의 전세를 주었죠. 그리고 돈까지 빌린 상황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것일까요? 라고 이제 저도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됐죠. 임차인은 당연히 2년 거주 후 원래 4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 후순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한 걸 보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하고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이거는 뭔가 내가 뭔가 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으셨는지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신 것 같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자,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만 갖고 경매를 신청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게 절차가 있습니다. 위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집행권한 채무명의란 단어
기억하시죠? 임차인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뭐 했습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2020년 9월 4일에서 2년인 9월 3일 이렇게 기준으로 점유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임차인은 임대 시기를 사기쳤다, 임대인이 사기쳤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설정까지는 돼 있으니까 누가 여기를 전세를 들어오겠나 싶어서 바로 그냥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서 채무 명의를 득한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이렇게 2022년도 12월 15일 날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언을 받고 진행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매각 물권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권 명세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죠. 이 사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다. 그리고 매각 물권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작성 일자를 보니까 2024년 1월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됐던 시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순위 근저당권, 아까 보셨던 개인의 근저당권이 인하되어졌고요. 배당료 종기가 완료되어졌습니다. 임차인의 장땡땡이라는 사람은요, 현황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그쵸? 3억 8천으로 보증금이 쭉 돼 있었죠. 이 차입금은 없었고요. 여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미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 확정일자가 언제입니까? 7월 27일 날 이렇게 돼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임대차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 보증금이 3억 8천, 그리고 확정일자가 7월 27일이라고 이렇게 다시 정정을 했네요.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정정 표시를 어디다 했다? 비고란에 했다. 이 비고란 상당히 중요하다. 낙찰자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작성일자를 보면 2024년 1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한참이 지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서로 공방이 있었거나 이 다른 내용 때문에 경매가 이렇게 뒤로 미뤄진 건지 이렇게 진작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보증금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한 시점이 24년도 한 2월경이다. 2월경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사건이 7회까지 유찰되었다가 8회로 이렇게 작성되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1년도 11월 22일 날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2022년도 여기 보면 2022년도 9월 3일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 9월 3일까지 점유하는 날인데, 임대차 기간인데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하니까 여기서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자, 이래서 바로 임차인은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바로 한 겁니다. 임차인이 점유한 부분과 점유의 권한, 권리의 원인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입신고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임차인의 점유 부분과 점유의 권한, 임차인으로 계약돼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경매 사건에서 반드시 봐야 될 이 비고란에 뭐라고 써 있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적혀 있네요. 그죠? 그리고 확정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로 빠르지만 준문을가나 날짜는 언제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9월 4일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길 영시에 대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언제 발효가 된다? 그렇죠. 9월 5일이 실질적으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가 동일한 날짜로 갖춰지게 되어졌다. 대항력자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0년 9월 5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근저당권보다도 배당일도 빠르네요. 그죠? 2021년도 11월이었던 이 배당 근저당권보다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 배당도 빠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계속 낙찰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만약에 이 집을 포기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뭡니까? 보증금을 일부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일시가 나왔네요. 2022년도 12월 22일부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22년도에 조사를 했네요. 이거를 임차인에 대한 현황 보고입니다. 임차인은 뭐예요? 302호를 갖다 점유하고 있고요. 점유 기간은 빠졌지만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죠? 22년도 9월 3일까지 그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입일자가 나와 있고요. 당사자는 임차인이고요. 용도는 주거입니다. 이렇게 현황 보고서까지는 저희는 확인했죠. 현황 보고서에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의 중복 확인이고요. 그래도 꼭 하셔야 됩니다. 조사 일시가 2022년도 12월 12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당연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점유한다고 판단하고요. 하지만 한 번은 임장을 나가보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행정기관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죠. 그러면 가시면 전입세대 열람, 그래서 뭐 요즘에 행복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경매사건 정보지를 들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확인을 안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걸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 경매사건이 있는 정보지를 들고 가셔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시면 가끔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 뒤 전입을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입자가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봤더니 이렇게 세대주가 장땡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주자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공란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없는 거니까 이럴 때는 임차인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겠죠. 유료 정보 사이트는 법원 경매 정보를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유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갖다가 보시면 동거인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확인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동거인을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확인서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신뢰가 가겠죠. 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대주와 최초 전입일 날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대주 그리고 전입일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낙찰 예정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미리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항력을 모르고 낙찰받는다고 하면 대항력자의 보증금을 전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만일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 사건을요. 낙찰인은요. 대항력자의 보증금 3억 8천을 포함해서 4억 6천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세를 판단하고 낙찰에 임하시면 되지만 대항력을 모르고 낙찰받는다고 하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의 여러 상황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위험한 부분, 인수하는 게 어떤 건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 내용을 중복해서 한번 보시면 보다 쉽게 대항력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공부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부분까지 배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분에서 대항력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부분을 이해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려운 공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